복구 시나리오와 런북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30분 안에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Make Recover 명령어 설계부터 mKiloDocs, 기반 정적 사이트 구축, 런북 플러그인 활용법까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복구 문서화 전략을 다룹니다. 이 강의에는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어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구 시나리오 유형 분류 방법을 배웁니다. 둘째, Make Recover 명령어 설계와 구현 방법을 익힙니다. 셋째, 30분 복구 타이머 실습을 진행합니다. 넷째, mKiloDocs 정적 사이트 설정 방법을 알아봅니다. 다섯째, 런북 플러그인 활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복구 로그 append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복구 시나리오는 장애 상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결 절차를 문서화한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의 트리아지처럼 장애의 심각도와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응합니다. 새벽 3시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 알람이 울렸을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체계적인 시나리오 분류가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류 체계는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severity는 장애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도를 나타냅니다. critical은 전체 서비스 중단, high는 주요 기능 장애, medium은 성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둘째, mTTR은 목표 복구 시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15분 안에 복구해야 하지만 캐시는 30분까지 허용됩니다. 셋째, symptoms는 장애를 식별하는 단서로 모니터링 알람 메시지와 직접 매핑됩니다. 시나리오 분류를 IAML 형식으로 정의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Scenarios 키 아래에 각 장애 유형을 정의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나리오는 severity가 critical이고 mTTR이 15분입니다. symptoms에는 connection timeout과 too many connection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북 항목에는 해당 복구 문서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API Gateway 시나리오는 severity가 high이고 mTTR이 20분입니다. 오번 미 bad gateway와 rate limit exceeded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이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Make Recover 명령어는 복구 명령어를 make 파일로 표준화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마치 리모컨의 전원 버튼처럼 어떤 장애든 Make Recover 타입 형태로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스크립트 경로나 파라미터를 외울 필요 없이 읽기 쉬운 명령어 하나로 복구 절차를 실행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터미널 히스토리를 뒤지거나 문서를 찾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Make 파일을 사용하면 3가지 주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문서화가 됩니다. Make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명령어 목록이 보입니다. 둘째, 탭 완성이 됩니다. Make Reco까지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 Recover DB, Recover API 같은 옵션이 나타납니다. 셋째, 추상화가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복잡한 스크립트를 실행하더라도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만 입력하면 됩니다. 나중에 스크립트 경로가 바뀌어도 make 파일로만 수정하면 됩니다. make 파일에서 복구 명령어를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h1을 선언하여 이것들이 파일임이 아니라 명령어라고 알려줍니다. recover ddb 타겟은 여러 스크립트를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먼저 헬스 체크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재시작을 실행하고 검증을 통해 복구가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를 남깁니다. et기호는 명령어 자체를 출력하지 않게 하여 깔끔한 출력을 유지합니다. 30분 복구 타이머는 mTTR 목표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복구 과정을 추적합니다. 타이머는 엔지니어에게 긴박감을 주고 복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SLA 기반 목표 시간이 명확히 보이면 팀원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압박은 집중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30분 타이머를 구현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ubprocess popben을 사용하여 복구 스크립트를 비블로킹 방식으로 실행합니다. 스튜들 PIPE로 설정하여 실시간 출력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while 루프에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면서 경과 시간을 계산합니다. 남은 시간이 0 이상이면 남은 시간을 표시하고 목표 시간을 초과하면 overtime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time sleep으로 1초마다 업데이트하여 부드러운 카운트다운을 구현합니다. subprocess popben과 run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pben은 비동기 실행을 지원하여 타이머와 복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면서 실시간 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ll 메서드로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타이머를 업데이트하면서 복구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 run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블로킹되어 타이머를 동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MKDOS는 마크다운 기반 정적 사이트 생성기로 런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있습니다. Git 버전 관리와 통합되어 문서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pull request를 통해 런북 변경 사항을 리뷰하면 문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mkdocs build 명령어로 정적 HTML 파일을 생성하면 별도의 서버 런타임 없이 S3나 GitHub 페이지에 간단히 배포할 수 있습니다. mkdoc 설정 파일인 mkdoc.im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 네임의 사이트 제목을 지정합니다. DM에서는 material 테마를 사용하며 navigation for instant와 search don't highlight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플러긴 섹션에는 search와 runbook plugin을 추가합니다. runbook plugin은 체크박스와 타이머 기능을 제공합니다. nav 섹션에서 내비게이션 구조를 정의하여 각 runbook 문서를 메뉴에 표시합니다. runbook plugin은 체크박스와 타이머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체크박스는 복구 절차의 각 단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완료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타이머는 목표 MTTR 대비 현재과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긴급 상황에서 엔지니어는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데 이런 도구들이 인지 부하를 줄이고 절차 누락을 방지합니다. 복구 로그를 append 모드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ppend 모드는 기존 내용을 보존하면서 새 내용을 추가합니다. 실제 장애 대응에서는 여러 엔지니어가 교대로 또는 동시에 복구 작업을 수행하거나 같은 장애가 반복 발생할 수 있습니다. write를 사용하면 이전 복구 이력이 삭제되어 중요한 컨텍스트를 잃게 됩니다. 모든 복구 시도와 결과가 시간 순으로 누적되면 장애 패턴 분석과 포스트모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bash 스크립트로 복구 로그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는 3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시나리오, 상태, 사용자 정보입니다. date 명령어로 현재 타임스탬프를 생성합니다. 에러기 파일 변수에 로그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each 명령어와 연산자를 사용하여 append 모드로 로그를 기록합니다. 타임스탬프, 사용자, 상태를 첫 줄에 기록하고 시나리오와 복구 단계 완료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에 구분선을 넣어 각 로그 항목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복구 시나리오 분류 체계에서 MTTL이 가장 짧게 설정되어야 하는 장애 유형과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캐시 장애. 캐시 미스가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과부하가 걸려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데이터베이스 장애. 전체 서비스가 마비되어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SLA 위반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3번, API 게이트웨이 장애. 외부 사용자의 모든 요청이 차단되어 매출 손실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번, background job 장애. 데이터 정합성 문제가 누적되면 복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장애가 MTTL이 가장 짧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시나리오 분류 체계에서
데이터베이스는 severity가 critical이며 MTTL이 15분으로 가장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 계층으로 장애 시 전체 서비스가 중단되어 비즈니스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면 G는 MTTR 10분, API 게이트웨이는 20분으로 설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복구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Make Recover 명령어 시스템에서 Make Recover Scenario DB Step 2와 같은 인자 기반 실행 방식의 핵심 장점은 무엇일까요? 1번. 복구 절차를 자동으로 완료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 2번. 특정 단계부터 재개하거나 건너뛸 수 부분 실패나 제시도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3번. 모든 복구 과정을 병렬로 실행하여 전체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4번. 장애 유형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적절한 시나리오를 선택해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인자 기반 실행 방식의 핵심은 복구 과정의 특정 단계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장애 대응에서는 중간 단계에서 실패하거나 일부 단계는 이미 수동으로 완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 스텝 파라미터로 특정 단계부터 재개할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유연한 복구가 가능합니다. 완전 자동화나 병렬 실행은 Make Recover의 주요 목적이 아니며 시나리오 선택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30분 복구 타이머를 구현할 때 수프로세스 버퍼밴을 사용하는 이유와 수프로세스 오른과의 차이점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버밴은 비동기 실행을 지원하여 타이머와 복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면서 실시간 출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룬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블로킹된다. 2번, 버밴은 더 빠른 실행 속도를 보장하며 메모리 사용량이 적어 장애 상황에서 안정적이다. 버밴은 파이썬 트랩.x에서 권장되는 최신 API이며 룬은 하위 호환성을 위해 유지된다. 4번, 버밴은 타임아웃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하지만 룬은 수동으로 구현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Subprocess 버밴은 비블로킹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타이머 카운트다운과 복구 스크립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스트또또를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어 복구 진행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Subprocess4는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블로킹 방식이므로 타이머를 동시에 표시하면서 복구 작업의 실시간 출력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행 속도나 메모리 사용량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며 룬이 오히려 파이썬 0.5 이상에서 권장되는 고수준 API입니다.